자,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물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상태 변화래.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질이 한 5가지 정도 있다 그랬죠. 상태가. 그런데 2가지는 빼고 기체, 액체, 고체 얘네들 사이에서의 변화 건너뛰는 거죠.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이런 식으로 그 상태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아이스바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스크림이잖아, 그지? 근데 얘가 이제 딱딱한 걸 먹고 있었는데 이게 고체잖아요. 딱딱하다. 고체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흘러가지고 옷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흐르려면 흐르는 어떤 성질이 있으려면은 얘가 액체가 돼야 돼. 액체. 고자는 굳을 고자고 액자는 어떻게 보면 진액 액자야.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지금 여기 제시된 첫 번째 생각 열기의 내용이 이렇게 변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지금 고체가 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요 딱딱한 녀석이 보들보들한, 부들부들한 흐르는 성질의 액체가 되는 경우를 말로 2글자로 융해라고 불렀어. 융해. 어렵잖아. 그치? 융해가 뭔지 모르잖아. 이 반대 현상. 액체가 고체로 굳는 거는 응고라고 지금 여기에 돈 거야. 응고. 근데 첫 번째는 융해인데 이 융자가 녹을 융자고 풀어질 해자야. 녹았다, 풀어졌다.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아이패드에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녹을 융자에 풀어질 해자, 멜팅이라는 단어, 퓨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녹다 융에 풀어질 해자야. 사실 이 해자를 보면 옛날에는 이게 칼로 소 한 마리를 잡아. 백정이 했겠지. 소를 칼로 잡는데 이 각을 뜬다는 얘기야. 이게 뿔각자, 뿔을 다 해체한다는 얘기잖아.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이런 식으로 그 내용으로 했고, 반대로 응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응고는 뭐야? 엉기고 굳으면 돼. 반대잖아. 녹는 거하고 엉기는 거 반대야. 풀어지는 거하고 굳는 거 반대다. 이런 얘기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 한자적 표현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한번 다시 띄우고요.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융해가 있으니까 융해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구나. 밑에 나와 있어. 그래서 융해 이렇게 나와 있고, 융해라고 하는 거는 고체 상태의 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로 변했다라는 거야. 근데 뒤에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배우냐면 이러한 상태 변화, 세상에 공짜가 없어. 고체에서 액체로 가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되지 않지. 고체가 풀어지려면 반드시 열 에너지를 얘가 흡수해야 돼. 고체 입장에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자신이 흡수를 하려면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거거든. 이런 거를 뒤에서 공부하게 돼. 그리고 액체가 반드시 고체로 되려면 이제 반대로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이렇게 물질이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이 내용에는 열이 꼭 관여한다.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이 단원에서는 온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로만 표현하지만 실상은 그 본질은 열 에너지를 흡수했느냐 방출했느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이렇게 어떤 위치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변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태 변화라고 한다. 자, 반대로 이제 반대의 경우가 나오잖아. 녹은 초콜릿이 굳는다. 굳는다는 표현인데 아까 있지, 굳을 고자야. 고체의 고자가, 또는 응고의 고자가 굳었다는 고자야. 굳을 고자.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다시 고체 상태로 이렇게 상태가 변화하는 게 생겨, 하나가. 그럴 때는 엉기고 굳었다, 응고라는 말을 써줘. 응고. 그런데 융해와 응고를 봤을 때, 자, 융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라면 물질의 입장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가려면 온도가 사실은 낮아지는 거거든. 낮아지려면 열을 내뿜어내야 돼. 높아지려면 흡수를 하는 거고, 낮아지려면 이거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건 뒤에서 또 단원에서 다루게 돼. 그렇지만 첫 번째 배우는 이 내용에서 이렇게 열의 출입이라고 그래. 들어오고 나가고. 물질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한자적 표현이 너무 많아. 선생님, 그냥 고체가 액체가 되면 고액, 액체가 고체가 되면 액고, 이렇게 해버리면 참 좋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우리 선배 과학자들이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있잖아. 그래서 이런 과학책들이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한자화된 표현이 되게 많다. 요즘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선생님 들어요. 너무 어려운 한자가 아니다. 쉬운 얘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멈춰놨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음이 녹는다. 융해한 예죠. 녹는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버터가 녹는다. 근데 이제 녹는다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잖아. 사실 녹는다는 표현에는 열 에너지의 출입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좀 출입했느냐에 따라서実質적으로 녹고, 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융해라는 말을 쓰지만, 보통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설탕이 고체인데 뭐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놔도 설탕이 녹잖아. 녹는다는 표현을 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설탕이라는 물체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자, 놀이공원에 갔더니 그녀와 함께 또는 그 남친과 함께 뭐 놀이공원에 가서 얄랄랄랄 좋게 손잡고 다니다가 솜사탕 선물하잖아. 우리 나중에 가봐. 근데 솜사탕을 잘 관찰해 보면 고체인 설탕이 녹아버려. 열에 의해서 액체가 됐다가 다시 얘가 굳으면서 솜사탕이 돼. 그럼 열과 관련돼 있어 녹으면 융해지만, 설탕을 찬물에다 놔도 설탕이 흔적이 없이 사라져서 녹았어. 그럴 때는 우리가 별도로 CF, 좀 별도야, 비교해 보면 이때는 용해라는 말을 써. 왜? 자신을 녹여주는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녹잖아. 용매의 도움을 받아서 녹으면, 또는 용매 사이로 스며들듯이 녹으면 용해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어렵지. 비교해 봐야 돼, 요거. 그래서 우리는 일단 융해와 응고, 여기를 지금 가보는 거야. 융해와 응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렵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응고를 한번 볼게요. 지금 액체 설탕을 굳혀 솜사탕 만든다. 이게 응고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또 하나 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안 가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좀 정리해 봤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선생님이 일상생활에서 융해 응고를 띄워놨었어. 사실 이거거든.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다 적어놔. 선생님이 평가에도 뭐 예시를 하겠죠. 얼음이 녹는다. 융해 예 1번. 2번 용광로에서 철이 녹아 쇳물이 된다. 2번 일상생활에 3번 초가 녹으면 초가 녹아 흘러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봐. 얼음은 고체야. 그치? 얘가 물이 되면 얘는 액체가 되잖아. 결국 고체가 액체가 된 거지. 철도 고체야. 근데 쇳물은 액체야. 역시 융해가 되지. 초, 딱딱해. 얘 고체야. 그럼 녹아 흘러내릴 때는 얘를 촌농이라고 그래. 촌농. 촌농이 흘러내리면 얘는 액체야. 다시 촌농이 굳으면 걔는 고체 초가 되겠지. 자, 아까도 여기 나왔었어. 여기 말고도 우리가 여기 융의 얘가 버터가 녹는다 있었잖아요. 얼음이 녹는다. 이렇게 세 번, 네 가지가 있어.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주변에도 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 응고의 예가 있어. 자, 추운 겨울 강물이 온다. 강물은 액체야. 근데 얼면 얼음 되겠지. 얼음은 고체야. 그래서 이건 반대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 아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요 순환의 어떤 관계라면, 아까 이건 융해라면, 지금은 액체가 고체로 가는 얘는 응고가 되는 거지. 자, 녹인 금, 녹였으니까 이게 액체잖아.
근데 얘를 틀에다 놓으면 얘가 굳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장신구 같은 것들이 되지. 얘는 액체야, 고체야? 그렇죠. 얘가 고체가 되죠. 장신구가 딱딱해지고 맨질맨질해진 그런 느낌이 나겠죠. 녹인 거는 얘는 액체였는데, 자, 고깃국 자체는 액체라고 볼 수 있어. 얘는 액체에 들어가. 그런데 하얗게 뭔가 굳었다, 기름 덩어리가 됐다, 얘는 고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요 내용도 기억해서 얘도 응고의 1번, 2번, 3번 했는데 아까 설탕이 녹았던 응고애가 하나 있었잖아. 이렇게, 그죠? 솜사탕. 이것도 하나 얘가 있으니까 일상생활의 예를 우리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정리를 하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초콜릿. 뭐 위험한 실험도 아닌데 사실 뭐 많이 이제 안전사고가 나오니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놨어.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면 초콜릿의 상태의 변화인데, 초콜릿이 고체, 액체 상태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런데 상태가 달라지면 질량은 어떠냐라고 하는 게 이제 목표야. 그럼 이 상태 변화는 이제 2학년 때 가면 뭐 물리 변화, 3학년 때 물리 변화냐 화학 변화냐 이런 과정을 배우게 돼. 성질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상태 변화는 이제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2학년 때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뭐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 성질 분자가 뭐 변하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으로 또 공부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1학년 때니까 질량의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 어울림 한마당을 했는데 우리 반의 인원수가 변하지 않았어. 우리 반에 대체 선수가 아무도 없어. 우리 반 전체가 하고 있어. 그러면 질량 변화는 없는 거 예시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초콜릿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상태가 달라져도 물질의 질량이 일정함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질량이 일정하다. 오, 결론이 나와버렸어. 잘 기억하셔요. 핫플레이트, 중탕 냄비와 물, 모양 틀, 전자저울, 초콜릿, 작은 그릇, 면장갑을 준비합니다. 초콜릿을 조각내어 작은 그릇에 넣습니다. 초콜릿이 담긴 그릇을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에 담가 물중탕하여 녹입니다. 잠깐 내가 멈췄어. 어떤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한 거야. 선생님, 요렇게 되면은 수증기가 날아가지 않나요? 요 실험에서? 막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어. 여러분도 어떤지 한번 생각하고 와. 알겠죠? 지금 선생님은 플레이를 한번 더 해볼게요. 녹은 초콜릿을 모양 틀에 부은 다음 모양 틀을 바로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지금 멈출게. 액체 상태 초콜릿이 37.0g이야. 기억해 두시고. 초콜릿이 자, 고체 상태도 37.0g이야. 그죠? 변하지 않았네요.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수분이 날아가냐. 자, 요 실험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요거 밀폐된 용기라고 생각합시다. 혼란스럽지 않게. 알겠죠? 식을 때도 밀폐된 용기를 사용했다. 여기 하면 좀 우리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2학년 때 가서 뭔가 기체가 날아가는 밀폐된 상태에서의 연소 실험 같은 것도 우리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 3학년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질량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러한 뭐 수분상 증발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단서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 완전히 굳으면 다시 질량을 측정합니다. 액체 상태의 초콜릿이 고체 상태로 변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여기 돌려놨지만 요 마지막 멘트가 있었잖아. 그죠? 잠깐만 당겨볼게요. 너무 커다. 그죠? 잠깐 이 영상을 잠깐만 여기까지 당겨봐요. 자, 지금 여기 상태에서 메모를 해놔.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어. 써놔야 돼. 입자의 종류와 개수.
자, 여러분들이 반에 학생의 종류 이런 예시했잖아. 줄다리기 하는데 A라는 학생이 막 60kg 정도 나가는 좀 등치가 좋아. 1학년인데. 근데 그 학생이 전날 아파가지고 병결이야. 오늘 우리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대체 선수로 유치원생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종류가 변한 거잖아. 질량이 달라지잖아. 개수는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종류도 변하지 않고 개수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질량은 일정하다. 이 실험이 핵심이야. 결론.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초콜릿이 녹았다는 게 첫 번째 상태니까 이때는 액체로 됐다는 얘기죠. 무슨 상태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했다.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걸 우리는 융해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녹았던 초콜릿이면 액체인데 다시 얘가 굳었다는 얘기는 고체로 갔다는 얘기야. 그럼 액체가 고체로 갔다는 얘기야. 질량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 교재 실험에서는 37.0g으로서 둘 다 일정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았다 또는 일정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럼 왜 일정하냐? 거기에 대한 답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입자의 개수와 또 종류 얘가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다. 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질량이 일정하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다. 이게 이제 이 실험에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의 결론입니다. 질량 변화 없다. 이런 경우죠. 왜? 입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닫고. 자, 그럼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로 갔다든지, 그죠? 액체에서 고체로 갔다든지 이런 상태 변화 교과서 나와 있습니다.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되었다. 이런 상태 변화. 액체가 굳어서 고체가 되었다. 이런 상태 변화. 융해와 응고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어떻습니까? 요들의 배열이 어떻습니까? 입자 배열이 달라지죠. 그죠? 자, 융해가 일어나면 입자 배열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일정했던 녀석들이 불규칙적으로 가지만 응고가 일어나면 반대로 규칙적으로 변한다. 이것도 결론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어느 한 줄도 쓸데없이 기록한 내용은 없다. 특히 실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던 요 문장은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가야 된다. 그죠? 실험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어. 그럼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야 그게 나의 실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입자 배열을 그럼 한번 우리 플래시로 잠깐 봐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진동했던 놈이 회전도 하고 진동도 하고 병진도 하는 그런 운동이야. 좀 어렵다 한자가. 그지? 입자 배열이 좀 달라졌다. 상태가 변화할 때 입자 배열이 달라집니다. 요까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거야. 자, 기와역하는 다음 장에서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자, 멈춰 볼게요. 선생님이. 자, 수고 많